1. 응급처치. 나도 할 수 있어요. 학습 목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마음 열기 한번 봅시다. 수정이는 엄마가 외출을 하신 후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그만 냄비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수정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응급처치가 왜 중요할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응급처치가 뭘까요?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사람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해주어야 하는 임시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응급처치는요, 뭐냐면 임시적인 조치. 자,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고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응급처치는요, 우리가 잘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아가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다. 여러분 컵라면 먹어본 적 있죠? 자, 그런데 컵라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붓다가 컵라면 그릇이 넘어지는 바람에 발을 대게 되었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양말을 벗기고 집에 있는 소주를 발에 부어 소독한 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양말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가위로 잘라서 상처에 생긴 물집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 소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된 상처는 절대로 찬물 이외에는 붓거나 발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친구가 컵라면 먹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응급처치 전에 이 컵라면 먹다가 보면 컵라면 그릇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서 되게 가볍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을 부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컵라면 안전하게 먹는 법은 컵라면을 국그릇에 담아서 끓인 물을 국자로 퍼서 이렇게 부으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상처가 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결이 기본,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처에 있는 오물을 완전하게 씻어내고요. 소독솜으로 상처가 난 부위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닦아낸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피부는요, 우리 이 피부가 세균이나 더러운 오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상처가 나면 이 보호막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러운 먼지나 흙이나 세균이 묻을 수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게 가장 1번이고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독약을 바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보호하는 밴드를 붙이기도 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아까 요 옆에서도 나왔는데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즉시 흐르는 차가운 물로 20분 이상 식힙니다. 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얼음에 담그는 친구도 있고요. 아까 여기처럼 어떻게 했냐, 소주나 알코올이나 된장을 바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뭘 하냐면 흐르는 차가운 물에 30분 이상 식힙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상처는 약을 바르고요. 꺼즈를 덮어서 보호를 하는데 이때도요. 최소한 20분 이상 식히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물집이 생겼거나 심한 상처는 물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채 병원에 간다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여기 봤더니 양말을 벗긴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에 생긴 물집이 터져서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물집을 터뜨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상처 부위를 잘 감싸서 병원을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실험을 하다가 화학약품이 피부에 묻었거나 눈에 들어가면 이때도요. 흐르는 수돗물로 20분 정도 씻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가 많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때는요, 소독된 꺼즈. 더러운 게 아니라 소독된 꺼즈로 상처를 덮고요. 꼭 누르지. 심장보다 높여주어서 피를 멈추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소독해야 되고요. 병원에서 꿰매야 할 상처가 있을 거예요. 큰 상처나 이런 것에는요. 연고나 지혈제를 바르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코피가 날 때 한번 알아볼게요. 코피가 날 때는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앞으로 숙이도록 되어져 있죠? 자, 꺼즈나 솜으로 코를 막은 뒤 콧잔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5분 이상 기다립니다.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코피가 나면 코를 막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앞으로 숙이고요. 만약에 목으로 코피가 넘어가면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됩니다. 자,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이때는요. 눈을 절대 비비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눈을 비비게 되면 그 티끌이 각막을 긁어서 각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에 눈을 대고 티끌을 이렇게 씻어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앞 페이지랑 지금 뒷 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활동 2를 보면요. 루돌프 살슨코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사예요. 네모 안에 맞는 단어를 한번 골라 써서 한번 같이 친구들 한번 불러볼까요? 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상처가 났을 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먼저 씻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코피가 났을 땐 고개를 어떻게? 숙이라. 자, 숙여. 그 다음에 화상에 입었을 땐 어디에 담그라 그랬어요? 맞아요. 찬물 찜질 하라 그랬죠? 찬물 찜질 20분. 자, 그 다음 물집이 생길 땐 어떻게? 물집을 터트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물집을 터트리면 그 보호막이 파괴가 되면서 그 파괴된 그 옆으로 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피가 많이 날 때는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지 말고 누르고 뭐보다 높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엄마야,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 비비지 말고 어디에? 자, 물로 씻어줘요. 자, 활동이 잘못된 응급처치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요. 상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자, 상처가 났는데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깨끗이 씻지 않으면 상처가 덧나거나 곪거나 해서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흙이나 어떤 다른 오물이 묻었다면 상처를 가장 먼저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찬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엄마가 생선 굽는 거 본 적 있어요? 엄마가 후라이팬에 그 온도를 달구어서 생선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생선이 껍질부터 이렇게 자글자글 있는 소리 들어봤지요? 그런데 그 생선 안에 열이 들어와서 생선이 익었는데 식탁에 올려놨더니 그 식탁에 올려진 생선이 금방 식어요? 아니면 식는데 한참 걸려요? 맞아요. 식는데 한참 걸린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손에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뜨거운 물이 손으로 들어와서 이 차가운 물로 화상을 입었는데 차가운 물로 식혀주지 않으면 그 열이 안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피부만 익었다가 이게 계속되면 더 깊이까지 들어가서 물집도 생기고 더 상처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기를 빨리 빼주는 것이 중요한데 빨리 빼주는 방법은 찬물로, 흐르는 찬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해요. 자, 3번. 코피가 날 때 코를 뒤로 젖히면,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만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만약에 코피가 났을 때 코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코피가 나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 약간 이렇게 응고가 되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는데 이 코피가 뒤로 젖히다 보면 기도로 잘못해서 들어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피가 날 때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되고 앞으로 숙여서 있어야 돼요. 자, 4번. 눈에 티끌이 들어갔을 때 눈을 비비면 그 티끌이 각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요, 절대로 눈을 비비지 않고 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주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꿰매야 할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병원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꿰매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연고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꿰맸을 때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꿰매야 되는 깊은 상처인데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앞에도 나왔지만 그 다른 걸 뭔가 묻혀서 가게 된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생리식염수라고 소독된 그 생리식염 소금물을 가지고 상처를 깨끗하게 팍팍팍팍팍 막 씻어요. 씻어서 그 상처에 연고라든가 이물질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꿰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처가 났는데 이거 상처가 좀 깊은데 이거 꿰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다른 거를 바르지 않고요, 지혈을 해서 소독된 수건이나 거즈를 대고 눌러서 지혈을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처치를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회복하는데도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하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양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응급처치 방법을 제대로 잘 배워서 잘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다면 더 큰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손상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그 손상 예방과 더불어서 빨리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그 다음 처치를 하게 된다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